어른의 의무 네 번째,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기분 좋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창 창작 활동 중에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귀찮은 연락이 오기다라도 하면 짜증부터 나고 힘들게 그린 만화가 채택되지 않아서 기분을 망친 적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성공할 거라 자신했던 만화가 실패한 적이 많아서 속마음은 최악인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싫은 일도 생기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나 학교 선생님이 기분 나쁜 모습으로 당신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만약 기분 나쁜 원인이 나 때문이라면 당연히 상사나 선생님께 사과하는 등의 합당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순전히 상대방의 개인사 때문에 기분 나쁜 경우입니다. 그 언짢은 기분 그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정말 곤란합니다. 상사가 아침부터 잔뜩 인상을 구기고 있으면 직원들은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딱딱하게 긴장한 채 상대의 나쁜 기분에 맞춰 불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겁니다. 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회사에 오는지 모르겠다고요. 애들도 아닌데 본인의 감정도 관리 못하고 그 불만을 만만한 아랫사람에게 쏟아내는 모습이 꼴불견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는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유쾌한 사람은 인기 있습니다. 기분 나쁜 표정의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낙천적인지 아닌지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불쾌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배려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더 많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자는 어째서 기분 좋은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관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말하기 힘든 이야기나 중요하지 않은 시답잖은 말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하면 화내겠지, 또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무슨 말을 해도 혼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보 약자가 되어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업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조직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적도 오르지 않고 우수한 젊은 직원도 덩달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은 과거의 성공 경험만으로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연히 그 방식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안 되고 기분은 더 나빠지고 사람들은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런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장자가 아무런 특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분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 나쁜 기분은 회사의 사활이 결린 문제입니다. 직장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쁜 상태인 부모나 교사에게 아이는 결코 본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문제는 어른들이 모르는 곳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흉악해지고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집단 괴롭힘과 자살 등이 어른들이 모르는 곳에서 진행되는 원인 중 하나인 바로 속 좁은 어른들의 나쁜 기분입니다. 예전에 치바현의 해녀를 취재했을 때의 일입니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불가에 둘러앉아 각자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다는 위험한 세계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려진 답답한 감정이 있으면 집중을 못하고 이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람들 앞에 모두 꺼내놓고 나쁜 기분을 기후 좋은 기분으로 바꾼 후 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경우에도 작용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집에서까지 자기 감정을 억누르며 무리해서 밝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는 지금의 기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극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정말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만 그런 감정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으니 괜찮다며 직원 앞에서 함부로 기분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정말 나쁘다는 언행으로 주위를 최악의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직 젖먹이인 셈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언제나 웃는 얼굴로 불가능한 슬로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플 때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기분 나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의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주위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밝게 행동해도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먼저 챙겨줍니다. 특히 평소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일수록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주변에서도 기꺼이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자기 기분을 우선시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울해해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정이 마음의 배설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태도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마음의 오물을 뿌리며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설 때에는 바다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나쁜 기분을 없애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나쁜 기분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어떤 경우라도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만드는 이는 기본적으로 손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화나 있는 사람보다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외모가 훌륭해도 하루 종일 인상을 구기고 있는 사람과는 함께 살기 힘듭니다. 나쁜 기분은 전염됩니다. 기분 나쁜 상대방의 나쁜 기분이 자신의 좋은 기분보다 강하면 두 사람 모두 우울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하더니 재미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혼했더니 굉장히 밝아졌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기분에서 해방된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쁜 기분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만약에 좀처럼 나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조금씩 해결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결별을 불사해서라도요. 나쁜 기분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만 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그럴수록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인간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 한계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아무리 좋은 기분 나쁜 생각이라도 15분이 한계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집착해봐야 소용없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불행해지고 싶다면 몰라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행동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는 일은 실행에 옮기고 그렇지 않은 일은 포기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나만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지? 그따위 집에서 태어나서 처럼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끊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 좋아지지도 않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먹는다, 맥주를 마신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죽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다, 바다에 간다 등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풀릴 때까지 방에 틀어박혀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 요가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서 기분을 숨기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기분 좋아질 만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든 뒤에 집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은 태도를 취할수록 실제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하지 않아도 자기 주변에 기분 좋은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쁜 기분이 전염되는 것처럼 좋은 기분도 전염됩니다. 저의 만화 작업을 도와주는 어시스트 중에 언제나 유쾌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화 지망생도 아니었고 어시스턴트에게 필요한 배경 그리는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며시 흘러들어오는 고양이처럼 저 일을 도와주게 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가장 훌륭한 능력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2박 3일의 강행군이 예상되는 작업 첫날이면 언제나 큰 목소리로 "레이, 이거 봐봐" 라고 외치고 뭔가 웃긴 개그를 하며 들어옵니다. 그 친구가 도착한 순간 작업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모두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물론 그 후배가 마냥 행복하기만 한 나쁜 일이라고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 건 아닙니다. 제가 알고는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와 10년 이상 함께 일했고 지금도 소중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도 저도 좋은 기분은 전염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도 결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신조로 삼았던 그 친구는 대학에도 지나가지 않고 좋아하는 일들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방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유명 대학의 졸업생들을 이끌고 대기업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그 후배는 분명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중에서도 무엇보다 훌륭했던 능력은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일수록 어린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재에서 만난 여러 인물 중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 선생은 특히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취재 내내 좋은 기분으로 응대했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있는 저에게 처음부터 가벼운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온 전문가답게 사람의 마음을 여는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선생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핵심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분의 좋은 기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학력 사회에 대해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은 일본인의 착각입니다. 열심히 연습하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이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같은 냉정한 진단을 할 때조차 표정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하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 것은 그가 스스로의 말에 자신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말이 틀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 풀리지 않아서 기분 좋게 이야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사실 인생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분의 근거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해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젊은이에게 기분 좋은 어른의 존재는 그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항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당신 말을 들으면 당신처럼 불행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감각적인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즐겁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생각을 강력히 옹호하는 증거 자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분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나쁜 기분은 사람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책을 들고 여러분과